한 차례 쉬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같이 쉬어갈 건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건지 개장 전에 미리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는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차익 매물 출회의 기술주 중심의 하락. 그럴 법하죠. 그동안 나스닥이 어마어마하게 또 반등을 세게 줬었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다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러한 내용들 어떻게 좀 이어졌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빨리 올랐죠. 미국 증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당연히 팔고 싶은데요. 사실 팔 때도 그렇고 살 때도 그렇고 핑계가 필요합니다. 왜 사는지, 왜 파는지. 살 때 핑계가 필요할 때는 많이 하락을 했다가 기술적 반등을 할 때 왜 샀는지 그럴 때 핑계가 필요하고요. 또 많이 상승했다가 일부 좀 팔아야 될 때, 또 그럴 때도 핑계가 필요합니다. 추세와 좀 반대로 움직일 때 왜 사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 그런 이유가 필요한데요.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빠르게 올랐는데 빨리 팔고 싶었는데 이 핑계가 필요했는데 계속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왔죠. 미국 시장에서 계속 이 주식 시장에는 좋은 얘기들만 나오니까 팔만한 핑계를 못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핑계를 조금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그렇다고 다시 하락하는 추세, 이 추세는 아니고요. 조금 쉬어야 되는 시기가 필요했는데 이게 상승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오고 이 핑계가 하루 정도는 좀 늦게 온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좀 있는데요. 우선은 이 민주당의 중간 선거, 사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이 된다 그래서 공화당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좋다. 그건 또 아닌데 공화당이 될 때 달러와 강세에 대한 속도를 좀 조절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는 좀 있었죠. 그렇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처럼 균형을 맞추게 된다라면 한쪽으로 급진적으로 좀 쏠리지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과 이 급격한 변동성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졌죠. 그렇지만 민주당의 중간 선거 상당히 좀 선전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달러가 강세가 되고 국채금리가 좀 상승이 됐죠. 당연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술주입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주는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것이다 라는 이런 언급이 나타나면서 달러화가 강세가 되다가 달러화 강세의 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1324원 12원으로 NDF 달러원 환율이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이 1325원이죠. 소폭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장중에 이 연준 부의장 발언에 힘입어서 장중에 다시 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나오기 시작한 차익 매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승을 다시 하락으로 바꾸면서 차익 매물은 계속적으로 좀 나왔고요. 최근에 급등이 다우보다 나스닥이 훨씬 더 빠르게 급등을 했었죠. 당연히 차익 매물도 나스닥이 있는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나왔고요. 다우도 하락하긴 했지만 다우는 0.63%, 나스닥은 1.12% 하락으로 나스닥의 하락폭이 훨씬 깊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 시장은 차익 매물 나오고 싶었는데 나오고 싶은 핑계거리가 조금 생겨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중간에 좋은 발언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이 긍정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었던 이 차익 매물을 멈출 수는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사실은 하락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매물을 소화했다. 이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미국 증시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급등에 따른 매물 소화 정도의 성격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좀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비슷하게 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연결해 볼까요? 우선 차익 매물이 당연히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제 기술주, 특히 이 반도체 2차전지 쪽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플랫폼 쪽으로도 카카오 그룹주들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보다는 더 적은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일부의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미국 시장보다는 좀 적은 하락, 뭐 굉장히 소폭의 하락으로 좀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이 1320원 정도로 해서 횡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너무 빨리 떨어졌죠. 지수도 너무 빨리 올랐고요. 환율은 또 너무 빨리 떨어졌습니다. 방향성은 대체적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기울기가 가팔랐고요. 그리고 상승 정도, 지수의 상승 정도, 환율의 하락 정도가 예상보다 조금 더 많았다는 게 차이점이 있었는데 기울기가 너무 가팔랐던 점, 조금 쉬어가는 부분이 필요하죠. 이 과일이 좀 익어야지 맛있죠. 제가 키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키위를 사서 바로 먹으면 시죠. 사서 바로 껍질을 깎아서 먹으면 못 먹고 버려야 됩니다. 근데 집에서 며칠 이 후숙을 시켜야 되는데요. 살짝 말랑말랑해졌을 때 깎아서 먹으면 맛있죠. 지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거 좋은데 좀 쉬어가면서 시간을 좀 가지면서 올라가야지 훨씬 더 이 탄탄한 모습, 좀 가파르게 올라가면 차익 매물도 좀 강하게 나오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예, 좀 쉬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쉬는 모습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결론적으로는 또 뭐 항상 이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조금 차이점은 좀 있어 보입니다. 실적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차익 매물 좀 나와야 되고 지수가 상승할 때 좀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파르게 좀 많이 올랐었던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그런 이 섹터들 대표적으로 2차전지 제가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2차전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2차전지 조금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오르지 않은 섹터나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이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섹터들 뭐 대표적으로 순수화학 쪽도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중국 관련해서 뭐 순수화학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뭐 음식료라든지 뭐 이런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들 중에 조금 덜 올랐었던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분위기 확실히 좀 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 기대해 볼 만한 섹터들 대부분 주식이 별로 안 올랐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증시 역시 과일처럼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실적도 항상 강조해 주듯이 관련 종목 찾아보고 또 오늘은 또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도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연결해 보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예, CJ 제일제당 쪽으로 보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연결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부터 알려주시죠. 네, 우선은 이 식품주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을 잘 하고 있다라는 쪽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이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이 지수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것보다는 조금 쉴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도 박스권 상단을 높여놨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지수는 좀 쉬어야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라면 여기서 종목을 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 말고 좀 덜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실적 좋은 종목을 좀 골라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CJ 제일제당이 그런 모습에 좀 부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스권 상단은 지금 한 42만 원 정도로 박스권 상단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뭐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좀 덜 올랐고 외국인 수급까지 좋기 때문에 뭐 향후에 그리고 지수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때 상승하기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은 CJ 제일제당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이제 박스권 들어갔었을 때 오히려 선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CJ 제일제당입니다. 덜 올랐고 실적 좋고 수급까지 받쳐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괜찮은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좋아졌습니다. 다른 식품 업체들보다도 좀 더 눈에 띄죠. 3분기 실적 굉장히 좀 좋아졌는데 CJ 대한통운 실적을 제외했을 때는 분기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 5조 원을 넘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매출액이 커진다는 게 이 경기의 불황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2차전지가 상승하는 이유가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캐파가 좀 커진다라는 데 이 포커스를 많이 뒀던 것처럼
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들이 매출액이 먼저 올라가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매출액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좋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매출액이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CJ 제일제당이 매출액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식품 사업과 바이오라는 두 개의 큰 기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둥 중에서 당연히 식품은 뭐 원래도 좀 좋았습니다. 근데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는 이 비비고라는 브랜드가 중심이 돼서 굉장히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K푸드가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까지 이 식품 사업부 해외 매출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매출액이 상당히 좀 빠르게 늘어난다는 게 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바이오 사업부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의 다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제품의 다변화가 뭐 아미노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품들의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매출액에서도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단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바이오 사업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4%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 1조 3천억이 좀 넘었습니다. 매출액이. 그만큼 바이오 사업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요. 두 개 분기 연속으로 1조 3천억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도 바이오도 같이 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도 25% 이상 증가한 뭐 1,000억이 넘는 1,603억 원으로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두 개의 기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격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차트 말씀 좀 잘 안 드리는데 이 전고점을 이렇게 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전고점을 3번이나 혹은 4번 정도 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 좀 돌파를 하거든요. 지금 42만 5천 원 정도가 지금 전고점으로 사실은 이전에 여름 정도 4월에도 한번 기록을 했었고요. 8월 그리고 9월 그리고 11월에도 42만 5천 원, 43만 원 정도를 지금 여러 번 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좀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목표 가격은 이전 다시 고점을 봐야 되겠죠. 이전 전고점 부근이 한 48만 원 정도 목표 가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CJ 제일제당이 0.36% 오르면서 41만 7천 원 얘기했는데 목표가까지 잘 도달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결고리 지금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